홉스 아저씨가 시민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홉스 아저씨가 바라본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자, 홉스 아저씨는 이 시민법을요, 국가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국가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시민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시민법이라고 할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언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해, 살인하지 마, 군주의 명령에 복종해 라고 하는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시민법을 홉스 아저씨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국가가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인데 이때 그 국가의 인격, 커먼웰스의 인격이 바로 시민이다. 그 시민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가 백성들에게 이거 반드시 지켜라고 명령하는 규칙, 이게 하나의 규칙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규칙, 명령, 법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규칙인데 국가가 이거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라고 규칙을 줬는데 그때 그 국가의 인격이 누구냐? 바로 시민이 국가의 인격이기 때문에 시민이 국가의 인격인 법이기 때문에 시민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민이 인격인 법, 이것이 시민법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홉스 아저씨는 그 시민법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선악을 구별하게 해준다는 거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다. 이거는 선이니까 하고 해. 이거는 악이니까 하지 마라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시민법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 선악을 구별하게 해줄 때 악이라는 것이 바로 규칙에 위배되는 것, 규칙을 위배하면 이것이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물건 훔쳐오는 거 이거는 규칙에 위배되는 악이야. 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 이거는 규칙에 위배되지 않아. 이거는 해도 돼. 선이야. 이렇게 선악을 구별하면서 또 다른 분께 표현하면 규칙에 위배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위배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해 놓은 이 법이 바로 시민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요 시민법에 대해서 홉스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규칙이 법이 시민법인데 이때 국가에서 이 시민법을 제정할 수 있는 즉 입법자는 유일하다는 거죠. 입법자는 유일하다. 시민법을 국가 안에서 제정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다. 그 유일한 존재는 주권자다. 즉, 주권자가 한 사람인 군주일 수도 있고 또는 민주정이나 또는 귀족정에서는 합의체가 주권자이면 그 합의체가 유일한 입법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홉스는 그 입법자가 주권자가 유일한 것처럼 법을 어떤 법이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맞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없애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법을 폐지할 수 있는 것도 누구만? 주권자만 할 수 있다. 법의 폐지도 유일하게 주권자만이, 법을 만드는 것도 유일하게 주권자만, 법을 폐지하는 것도 유일하게 주권자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로크, 루소 나오면서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이제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홉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아까 시민법을 이야기하면서 국가 안의 누가 준수? 백성들이 준수하는 거죠. 홉스는 국가가 누구와 누구로 이루어지죠? 주권자와 주권자의 백성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시민법은 누가 준수하도록? 백성들이 준수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누가 만들어가지고? 주권자가 만들어가지고. 주권자가 만들어서 우리 백성들 이거 지켜. 그래야 너희들 안전이 잘 보장되고 너희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으니까 요거 지켜. 라고 주권자가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입법자인 누구? 법을 만들고 또 그 법을 폐지할 수도 있는 주권자는 시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주권자는 법을 폐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야 이 법 뭐야 나한테 좀 날 난처하게 하네, 날 곤란하게 하네. 그러면 그 법은 뭐 할 수 있다? 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구속하는 것이 바로 주권자인데, 그 시민법을 가지고 자기를 구속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권자는 법을 만들 수도 있고 법을 폐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만 구속이 되는 존재죠.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만 구속되는 존재는 사실은 구속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홉스는 본다는 거죠. 왜? 나에게만 구속이 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속하는 동시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해방시킬 수도 있다. 나만 나를 구속시키고 백성들은 나를 구속할 수 없어. 그럼 나는 나를 해방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나를 해방할 수 있는 이 존재는 사실은 구속된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는 시민법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권자는 시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요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홉스 아저씨가 이 시민법하고 자연법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홉스 아저씨는 이 시민법하고 자연법은 서로 포함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법은 자연법을 포함하고 자연법은 시민법을 포함한다. 상호 포함 관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서로 포함할 때 시민법이 더 커가지고 그 안에 자연법이 쏙 들어가는 그런 관계일까? 아니면 자연법이 훨씬 커가지고 그 안에 시민법이 싹 들어가는 그런 관계일까? 어떤 관계일까요? 홉스 아저씨는 시민법하고 자연법의 범위, 그 범위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범위가 동일하다 이거를 홉스 아저씨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요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자, 시민법하고 그리고 자연법이 있죠. 시민법하고 자연법이 있죠. 그러면 요 시민법하고 자연법이 이게
두 종류. 시민법이라는 종류의 법, 그리고 자연법이라는 종류의 법, 이렇게 종류가 다른 두 종류의 법일까요? 그렇게 약간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시민법이라는 종류의 법, 자연법이라는 종류의 법,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홉스 아저씨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종류가 다른 그런 두 종류의 법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법이죠? 홉스 아저씨는 하나의 법의 두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의 법의 두 부분. 그러니까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게 시민법이라는 부분 그리고 자연법이라는 부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두 부분이라고 할 때 요거를 홉스 아저씨가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문자로 드러난 문자로 공포된 문자로 선언이 된 그런 부분의 법이 있고 문자로 공포되지 않고 문자로 선언되지 않은 그런 부분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문자로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공포된 우리 두려워하는 공포 아니죠, 그죠? 공포 널리 우리 공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렇게 문자로 알려지고 문자로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다.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라고 선언된 그런 부분의 법 이거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문자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걸 뭐라고 하죠? 문자로 이루어졌다. 이룰성 문자문 성문화된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요거를 성문법 이렇게 표현하죠. 문자로 이루어진 이룰성 문자문, 문자로 이루어진 법, 성문법. 그러면 이게 문자로 딱, 이거는 지켜야 돼. 살인하면 너 사형, 살인하지 마. 라고 딱 문자로 공포되고 문자로 선언된 성문법은 자연법일까요? 아니면 시민법일까요? 그게 국가에서 만든 법, 주권자가 만든 법, 문자로 성문화해서 주권자가 공포하고 선언한 명령과 규칙, 이게 바로 시민법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렇게 문자로 공포되지 않고 문자로 선언되지 않고 이렇게 문자로 만들어지지 않은 걸 뭐라고 하죠? 성문이 아니고 불문이라고 하죠. 불문. 그래서 이거를 불문법이다 라고 부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할 때 백성의 자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그 백성의 자유 할 때 백성의 자유는 군주가 하지 말라고 한 거 말고 군주가 불문에 붙인 것 요런 이야기 했죠, 그죠? 군주가 불문에 붙인 것 그만큼이 백성의 자유다. 그때 불문은 아니 불자에다가 물을 문자. 너 이거 왜 했어? 왜 했어? 이렇게 물을 문자거든요. 군주가 주권자가 불문에 붙였다. 백성의 자유는 주권자가 불문에 붙인 그 영역이 백성의 자유다라고 할 때 불문에 붙였다고 할 때는 그때의 불문은 약간 다르죠, 그죠? 요거 우리가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할게요. 백성의 자유 이야기할 때 백성의 자유는 주권자가 뭐 한 부분? 불문에 붙인 부분. 그 주권자가 불문에 붙인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죠? 내가 생업을 어떤 걸 선택할지 주권자가 묻지 않는다는 거죠. 야, 너 왜 구두 만드는 직업 하는 거야? 너 왜 구두 만드는 직업 선택했어? 이렇게 주권자가 묻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아니 불자에다가 질문할 문자거든요. 야, 너 왜 교사 됐어? 야, 너 왜 대통령 됐어?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죠. 대통령은 아니겠지만, 주권자가, 야, 너 왜, 농구선수 됐어? 축구선수 안 되고, 손흥민, 너 왜, 내가 농구선수 되길 바랬는데, 너 왜 축구선수 됐어?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불문. 주권자가 불문에 붙인 부분, 너 왜 아침에 굶으라고 했는데 짜장면 먹었어? 이렇게 묻지 않죠, 그죠? 내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먹고, 빵 먹고 싶으면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싶으면 물 한 잔 마시고, 이거를 주권자가 불문에 붙였다. 그만큼이 백성의 자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불문은 그런 불문이 아니고요. 문자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의 불문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의 불문법은 시민법일까요? 자연법일까요? 당연히 자연법이 되겠죠. 이때의 불문법은 바로 자연법이다. 그렇게 해서 이게 두 종류의 법이 아니고 종류가 다른 법이 아니라 법의 두 부분, 문자로 성문화됐느냐 아니면 불문법이냐. 그래서 이 불문법인 자연법이 문자로 공포되고 선언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성문법. 불문법이 문자가 되면 성문법이 되듯이 시민법이 되는 거죠. 자연법이 문자로 드러난 것, 문자로 공포되고 문자로 선언된 것, 누구에 의해서? 주권자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문자로 선언되고 공포된 것, 그것이 시민법이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자연법과 시민법이 서로에게 포함관계인데 그 중에서 홉스 아저씨가 자연법이 시민법의 일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 홉스 아저씨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요. 자연법은요, 홉스 아저씨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자연법 하면 기억나나요? 우리가 그 전에 자연법 할 때 어떤 게 자연법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자연법은 불공평하지 않고 공평한 것, 그게 자연법이었죠. 자연법은 공평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불의하지 않고 정의로워라 라고 했죠. 기억나나요? 그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연법은 어떤 것이 정의다? 유효한 신의 계약을 이행하는 것, 유효한 신의 계약을 준수하는 것, 계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정의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은혜를 입었을 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했어. 제2 자연법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갚는 거죠. 보은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죠. 감사와 보은. 당신이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 자유가 있는데 그런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이런 것이 자연법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 자연법이 이제 문자로 공포되고 선언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주권자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그러면 이 자연법을 이제 사람들 이제 국가가 설립되면 자, 국가가 설립 딱 되면 사람들 사이에 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막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할 때 야, 그건 좀 불공평해. 이게 공평한 거야. 라고 딱 선언해주는 누가? 주권자가. 뭘 가지고? 자연법에서 이야기한 걸 가지고 야, 너 지금 남의 돈 100원 100원 빌려가지고 1000만 원 빌려갔는데 왜 지금 10원밖에 안 갚아? 너 지금 잘못한 거야. 공평하지 않은 행동한 거야. 라고 선언해주고
그 공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처벌해주고 위반자를 처벌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국가가 설립된 후에 누구의 역할? 주권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주권자가 자연법일 때는 아직 성문법인가요? 불문법인가요? 불문법이죠.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선언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 주권자가 국가가 설립된 다음에 주권자가 요 자연법을 공평해라, 정의로워라, 감사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자로 선언하는 거죠. 요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다. 우리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공평하고 정의롭고 은혜에 감사하는 이걸 해야 되는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으로서 명령을 내리더라는 거죠. 이건 주권자의 명령이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공평해야 돼. 불공평하지 마. 정의로워야 돼. 불의하지 마. 배은망덕하지 마. 감사하고 보온해야 돼. 라고 명령을 내리더라는 거죠. 우리 백성들은 다 지켜야 되는 규칙이다. 라고 선언하더라는 거죠. 즉, 자연법이 뭐가 된 거죠? 자연법이 시민법이 된 것이죠. 이렇게 자연법을 문자로 선언하면서 요 자연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자는 어떻게 된다? 위반자는 처벌한다. 살인했어? 서로 죽이지 않겠다는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그런 신의계약을 맺었는데 그걸 어기고 권리를 사용해서 살인했어? 그러면 너도 죽음, 너도 사형 이런 처벌 규정을 시민법에서 만들더라는 거죠. 자연법을 문자로 선언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으로 주권자의 명령으로 우리 국가의 규칙으로 국가의 명령으로 확립한 것. 그래서 시민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법은 시민법의 일부이다. 이 시민법은 자연법을 위반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처벌하겠다라고 규정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자연법은 시민법의 일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연법이 시민법의 일부인 것만이 아니고요. 시민법도 자연법의 일부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왜 시민법이 자연법의 일부인가? 이거를 홉사이 씨가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요. 사람들은 시민법에 복종하기로 뭘 맺었다? 신의 계약을 맺었다. 사람들이 우리가 시민법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뭘 맺었다고요? 신의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신의 계약 맺을 때 요 신의 계약이요. 그 국가의 대표자를 세울 때 어떻게 했죠? 어떻게 신의 계약 맺었죠? 누가 신의 계약해 가지고 주권자를 세운 거죠? 국가를 설립하기를 원해서 자발적으로 그 설립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상호 국가를 이대로 있다 우리 만물에 대한 권리 우리 서로 행사하다가 우리 다 죽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만물에 대한 권리 포기하고 국가 설립하고 주권자 세우자. 그래서 주권자로 하여금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게 하자라고 할 때 누가 계약을 했다고요? 그 국가 설립에 모인 사람들 서로 상호 신의 계약을 맺었죠. 누구와의 계약이 아니라 주권자와 사람들이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국가 설립에 동의한 사람들끼리 상호 신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주권자를 세운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상호 신의 계약에 의해서
사람들이 우리 시민법을 만든 다음에 그 시민법에 복종해서 우리의 평화를 지키자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이거 홉스 아저씨 이야기거든요. 홉스 아저씨는 요렇게 시민법에 서로 야 우리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우리 마무리된 권리 포기하고 사람들 서로 죽이지 않도록 시민법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서로 죽이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시민법이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게 하자라고 상호 신의 계약을 통해서 시민법에 복종하기로 뭘 맺었다? 신의 계약을 맺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홉스 아저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권자와 백성들이 주권자와 신의 계약인데요. 이게 누구와 주권자가? 백성들. 백성들이 주권자하고 우리 생명 좀 살려주세요. 우리 대신 시민법 잘 지킬게요. 이렇게 생명과 우리 생명을 잘 보존해 주시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면 저희들은 시민법을 잘 지킬게요. 이렇게 생명 보존과 시민법에 대한 복종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신의 계약을 맺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주권자가 아니라 상호 간의 신의 계약을 맺어서 시민법에 복종하기로 했을 수도 있고, 아예 주권자와 생명 보존을 매개로 해가지고 시민법에 저희들 복종하겠습니다. 저희들 생명 좀 잘 지켜주세요. 라고 신의 계약을 주권자와 맺었을 수도 있다. 홉스 아저씨는 둘 중에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시민법에 복종하기로 뭘 맺었다? 신의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자, 홉스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신의 계약을 맺었으면, 신의 계약을 맺었으면 그 신의 계약을 어떻게 해라? 이행해라. 기억나나요? 유효한 신의 계약을 이행하고 지키고 준수해라. 제 몇 자연법? 제3의 자연법이었죠. 이게 제3의 자연법이었죠. 신의 계약을 지켜라. 유효한 신의 계약을 이행해라. 유효한 신의 계약을 준수해라. 이게 제3의 자연법이었죠. 그러면 신의 계약을 지키고 신의 계약을 이행하고 신의 계약을 준수하는 게 바로 자연법이죠. 그렇다면 시민법에 복종하기로 신의 계약을 맺었으면 그 신의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자연법이죠. 즉 시민법에 복종하는 것이 자연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법은 자연법의 일부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연법은 시민법의 일부, 시민법은 자연법의 일부, 서로 포함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자, 여기에서 홉스 아저씨가 자연법과 시민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까 자연법이 뭐의 일부라고 했죠? 시민법의 일부라고 했죠. 그죠? 그 이야기 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자연법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엄밀히 말하면 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연법은 어떤 것이었죠? 공평해. 그리고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누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 그리고 앞으로 그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용서해줘. 잔혹하게 하지 말고 용서해줘. 이런 거였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네가 남에게 해줘라. 남이 너에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 너도 남에게 하지 마라. 이게 자연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자연법은 한마디로 홉스 아저씨는 이거는 도덕적인 선이다. 공평해라, 정의로워라, 감사해라, 보온해라, 용서해줘라. 남이 너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네가 남에게 해줘라.
남이 너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너도 남에게 하지 마라. 이것은 도덕적인 선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자연법을 잘 지키고 잘 지키면 어디로 가게 된다? 평화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 1, 2 자연법 할 때 기억나나요? 제 2의 자연법 할 때 자연법은 엄밀히 말하면 법이라고 하기보다는 평화로 가기 위한 이 자연법은 엄밀하게 말하면 법이라고 하기보다는 평화로 가기 위한 공리, 수학의 공리처럼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한 공리가 바로 자연법이다. 공평해라, 공손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정의로 하라. 이런 것들이 바로 평화의 공리, 평화로 가는 길인데 이거를 홉스 아저씨가 또 평화로 가기 위한 성질, 어떻게 하면 평화로 갈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성질의 길을 걸어가면, 이 성질을 따라가면, 이 정의의 길을 따라가면, 이 용서의 길을 따라가면 평화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공리이자 하나의 성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이게 이 자연법이 이제 뭐가 되면, 무엇이 설립되면, 국가가 설립되면, 국가가 설립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자연법이 시민법이 되는 거죠. 그죠? 시민법이 되는 거죠. 제1, 2 자연법 이야기할 때 홉스 아저씨는 자연법은 사실은 법이 아니고 사실은 not A 법 B, not 법 but 평화로 가는 공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민법을 이야기하면서 홉스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국가가 설립되기 전, 국가가 아직 없을 때 이거는 사실은 아직 법이 없은 것이다. 아직 법이 없은 것이다. 왜? 엄밀하게 말하면 자연법은 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로 가는 공리, 평화로 가게 하는 성질, 이런 성질을 잘 따라가면 평화로 가게 된다. 이런 평화의 공리를 지키면 평화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공리이자 성질이었다. 그래서 국가가 설립되었을 때 이게 법이 된다. 요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이 자연법은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다. 자연법과 시민법을 구분해서 자연법은 평화로 가는 공리법은 시민법, 국가가 설립된 이후에 법이 만들어진다. 요렇게도 이야기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홉스 아저씨가 또 이 시민법과 자연적인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권리, 어떤 거였죠? 만물에 대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게 바로 자연적인 권리인데요. 이 홉스 아저씨는 권리란 뭐와 같아? 자유와 같아. 내가 만물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만물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자연적인 권리를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는데요. 이거는 자연적인 자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백성의 자유 이야기할 때 기억나나요? 백성이 주권자에게 제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살인하면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라고 했죠. 그죠? 했는데 그 말이 주권자가 너 반란했어? 살인했어? 너 죽어? 자살해?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저항하지 않겠다는, 자살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연적 자유, 생명권에 관한 자연적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내가 주권자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복종하겠다고 했지만 내 생명권에 관한 자연적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그 생명권 말고 그 생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물에 대해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만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자연적 권리, 자연적 자유는 축소될 수 있고 제한될 수 있다. 자, 잘 구분해 주세요. 우리 백성의 자유할 때, 임금님, 제가 살인하면 저 죽이세요. 라고 복종하겠다고 복종을 맹세했죠. 그죠? 그런데, 너 살인했어? 임금이, 너 자살해.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자살해라고 하는 명령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나의 자연적 자유 중에 생명권, 생존권, 이거는 내가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권자에게. 그런데 이때 자연적 권리, 이때 자연적 자유는 그것보다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만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 이 자연적 권리와 이 자연적 자유, 이것은 축소될 수 있고 제한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시민법에 의해서. 시민법에 의해서 나의 자연적 권리, 나의 자연적 자유는 축소되고 제한될 수 있다. 왜? 자연적 권리가 축소되지 않고 제한되지 않으면 자연적 권리,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 내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자기 생명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평화는 없고 무슨 상태? 전쟁 상태로 가게 된다. 결국 내 생명도 유지하기 힘들다. 이게 축소나 제한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전쟁, 만물에 대한 권리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평화의 상태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 권리, 자연적 자유는 축소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근데 홉사 씨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법을 제정하는 목적. 왜 법을 제정했는가? 이때의 법은 시민법. 시민법을 제정한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자연적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시민법을 만들었다. 왜? 법은 뭘 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고, 국가가 설립됐고, 주권자가 시민법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연적 권리가 제한되어야 되기 때문에, 야, 너 저기 다른 사람, 네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그 자연적 권리 포기해. 제한하는 거죠. 축소하는 거죠. 네가 살기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해.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어. 하지만 남을 죽이지는 마. 축소하고 제한하는 것. 이것이 법의 제정 목적이다. 자연적 권리의 축소, 자연적 자유의 축소. 이것이 법의 제정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예, 여기까지 홉스 아저씨가 시민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봤습니다.